단 1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항공사 10년차 베테랑 승무원 안나. 한국은 그녀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5분 만에 그녀는 말을 잃고 한 장면 앞에 멍하니 얼어붙고 맙니다. 청소부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기술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바꾼 건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단 한 줄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경유는 안나의 인생 항로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러시아 국제선 항공사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는 안나입니다. 34살, 10년 넘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나라를 봐왔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항은 비슷비슷하고 모든 호텔 방은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스케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 사항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안나, 오늘 호놀룰루행 비행기로 바뀌었어. 인천에서 14시간 체류 후 출발이야. 한국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가 유행했을 때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후론 특별한 인상이 없는 곳이었죠. 동료 승무원 마샤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때? 가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제 대답은 짧았어요. 그냥 깨끗하다고 하던데 뭐 그 정도겠지. 비행기에 타면서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 잠깐 스쳐 지나갈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비행 중에 한국에 대한 안내 영상이 나왔지만 저는 그냥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14시간 동안 호텔에서 쉬다가 다시 비행기를 탈 텐데. 뭐, 그 정도 시간으로 한 나라를 알 수는 없잖아요.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과 접경, 삼성과 현대 자동차가 있는 곳.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였어요. 아, 그리고 매운 음식. 러시아인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 음식은 도전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자 창문 밖으로 바다와 섬들이 보였어요. 밤이라 도시의 불빛만 반짝였죠.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의 야경은 비슷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착륙 준비를 했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입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착륙을 준비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14시간. 그저 짧은 휴식 시간일 뿐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승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14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경유지, 스쳐 지나가는 나라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비행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 그냥 지도에서 작은 점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곧 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디디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국제공항은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있었고 마치 무언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돈된 모습이었죠. 이게 뭐지? 저는 동료 마샤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도서관 같아. 마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다. 아무도 새치기 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를 안내하는 로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화면에 귀여운 표정을 띄우고 있는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말했죠. 웰컴 투 인천 에어포트.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반짝였고 벽면에는 알 수 없는 한국어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자들마저 정갈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내부 인테리어도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웠죠. 이건 그냥 다른 나라랑 다른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질서정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게다가 입국 심사관은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깔끔한 영어에 놀랐어요. 저는 여권을 내밀며 목적지를 설명했죠. 호놀룰루행이고 여기서 14시간 대기합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는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눈에 띈 것은 또 다른 질서였어요. 카트를 정리하는 직원들, 바닥을 닦는 청소부들, 모두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같았죠. 마샤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안나 봐. 화장실 표지판. 화장실 표지판을 보니 남녀 구분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심지어 반려동물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세심함에 놀랐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인가 봐.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세계와는 다른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차이는 입구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그건 분명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 전에 잠시 공항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4시간이라는 시간, 차라리 이 신기한 공항을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지쳤는지 바로 호텔로 향했지만 저는 혼자 남아 공항 곳곳을 걸어보았습니다. 푸드코트에서 가벼운 간식을 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은 어린 학생들. 모두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이상했죠. 러시아에서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시끌벅적 웃고 떠드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놀랐어요.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했고 입구에는 청소 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막 닦았어요.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친절했죠. 괜찮아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아주머니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뒤에서 한국 남성 한 명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쯤 되는 평범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아주머니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스쳐 화장실로 들어갔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나요? 낯선 사람이 청소 아주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건가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청소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뭔가 감정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생각했죠.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이렇게 감동하는 거지? 손을 말리며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득 용기가 났어요. 어설픈 발음으로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고생 많으십니다가 무슨 뜻인가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노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알아주는 말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따라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작은 인사 한마디에 이렇게 큰 감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허단 세 마디의 말, 짧은 허리 굽힘, 그리고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낯선 나라의 언어와 문화 앞에서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단 3마디의 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더 정갈하고 더 세련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은 인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곳곳에 한국 전통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죠.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 예약을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항공 승무원 안나입니다. 오늘 하루 예약되어 있어요.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권을 받아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안나 씨, 러시아에서 오셨죠?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어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즈드라스트부이째. 제 모국어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 노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분명 외국 승무원들을 위해 몇 마디씩 공부해둔 것 같았어요. 러시아어를 아시네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위해 기본 인사말을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 손님은 많이 오시니까요. 키카드를 받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런 미소를 마지막으로 지은 건 언제였지? 러시아에서는 서비스직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환대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대부분 의무적인 미소, 기계적인 인사가 전부였죠. 룸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편안한 휴식 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프런트 데스크 김유진 드림. 그 작은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름까지 적어둔 정성이 놀라웠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저 직원의 응대일 뿐인데.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 그저 일이 아닌 진짜 마음을 담은 인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침대에 앉아 러시아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시내를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직원의 미소와 러시아어 인사가 맴돌았습니다. 작은 배려가 만든 큰 감동,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근처 시장으로 향했죠. 현지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시장에 가보세요.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옷가게, 생필품점,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점이 많았죠. 시장 안에 들어서자 온갖 낯선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특히 발효된 양배추 같은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이게 김치 냄새인가?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시장 안을 더 깊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홍보했고 손님들은 가격을 흥정했죠. 러시아의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정돈되어 있고 더 깨끗했습니다. 두어 시간 시장을 둘러보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식당들이 즐비했지만 혼자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졌죠.
그때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몇 명의 현지인들이 좁은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곳에 앉았어요. 메뉴판은 알아볼 수 없는 한글뿐이었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먹고 있는 빨간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죠. What is that?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볶음밥,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베리 구드. 네, 그걸로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 앞에 놓인 김치볶음밥, 그 붉은색이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감하게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입안에 불이 붙은 듯 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헉, 물.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 아주머니가 재빨리 생수병과 함께 흰무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아요? 이건 다들 처음엔 매워해요. 저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건네준 물을 씹었죠. 신기하게도 매운맛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외국인들은 다 그래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중독돼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씩 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신기하게도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컵에 담긴 식혜를 내밀었습니다. 서비스예요. 매운 거 많이 드셨으니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보여준 이 작은 친절,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물을 건네준 옆자리 아주머니.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울렸죠.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모스크바에선 옆 사람이 기침을 해도 모른 척 하는데 여기선 낯선 사람의 불편함에 즉시 반응하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울었지만 나중엔 마음이 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의 맛과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채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오후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생각보다 따뜻했죠. 호텔로 바로 돌아가기는 아쉬워서 주변을 좀 더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학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 그리고 쇼핑백을 든 주부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오고 계셨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짐이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손수레의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손수레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가 도와드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 남성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재빠르게 주워 손수레에 다시 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손수레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은 손수레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짐이 모두 정리되자 두 사람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함께 끌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어요. 러시아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돕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벤치에 다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라 사람부터 다르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된 놀라움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산책을 계속하며 주변을 더 관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쓰레기통 주변은 깨끗했어요. 심지어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도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면화된 시민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학생과 청년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걸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했던 것, 인간 본연의 따뜻함과 배려를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김치볶음밥의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지만 또 다른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프런트에 내려가 추천을 부탁했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맛있는 식당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키카드를 건네주셨던 그 직원, 김유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정말 맛있는 삼겹살 식당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삼겹살이요? 저는 그 단어를 따라 말했어요. 그게 뭔가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건데 한국식으로 먹는 방법이 특별해요. 혼자 가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근무가 이제 끝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같이 가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진 씨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거리를 걸어 식당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고기 굽는 향기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테이블의 중앙에 작은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어요. 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혼자 오시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같이 왔어요. 자리에 앉자 직원이 쟁반 가득 작은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반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곧 생고기가 큰 접시에 담겨 나왔죠.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김치, 이건 된장찌개, 이건 상추와 깻잎이에요. 고기를 구워서 이 잎에 싸서 먹는 거예요. 곧 숯이 달궈지고 유진 씨는 고기를 올려 구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타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가족, 친구, 연인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자 유진 씨는 가위로 작게 잘랐고 상추 위에 고기와 여러 반찬을 올린 다음 작은 쌈을 만들어 저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한 입에 드세요. 이게 한국에선 가족처럼 나누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쌈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고소한 고기, 신선한 야채, 매콤한 양념의 조합이 완벽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진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나누는지, 왜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식사 예절은 어떤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먹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유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더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유진 씨가 제 목까지 내려고 했거든요. 손님이니까요 라는 말에 제가 간신히 말렸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보다 앞선 건 마음이구나. 화려한 도시의 첨단 기술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죠.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단 하루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경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유진 씨는 오늘 휴무라고 했었지만 프런트에 있는 다른 직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 기념품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소품과 현대적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데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태극기 열쇠고리였어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저는 점원에게 말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걸었던 거리, 들렀던 시장, 삼겹살을 먹었던 식당.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죠. 손에 든 태극기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물건에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첫날과 같은 질서정연함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놀라움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가 기술이나 규칙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바탕에는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던 거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화장실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첫날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안나 씨,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신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유진 씨가 말해줬을 거예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제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러시아 초콜릿을 꺼내 아주머니께 건넸어요.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순간이었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비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한국 화장품을 구경했어요. 러시아 동료들을 위한 선물도 몇 가지 골랐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한국 전통차를 샀습니다. 모스크바의 춥고 긴 밤, 이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 14시간이었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에 평생 남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이곳을 찾아올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다음엔 너를 목적지로 올게. 포켓에 넣어둔 태극기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기념품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아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때 이 열쇠고리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